민족화해협력범 국민회의가 주최하는 제4회 청소년 통일 공감 대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게 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허경호 교수입니다. 자, 요즘처럼 통일에 대한 염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미국의 선제 타격론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또 다른 사람들은 선제 타격론이 자칫 또 다른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낮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냉정한 시각으로 이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에 잘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새로운 통일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좁은 땅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누구도 그 처참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의 지혜를 모아 이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통일을 모색하는 그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경직되고 대결 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은 시의적절한 토론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절박한 시기에 또 우리는 국군 통수권을 쥐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을 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토론이야말로 대통령 후보들의 리더십과 덕목 그리고 자질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훌륭한 중요한 소통의 장입니다. 후보자들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상대와의 토론을 통해서 서로 자신의 정책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나은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으로 가장 적절한지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토론의 수준은 곧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론이란 이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양 당사자 또 양 팀이 되겠습니다만 서로 자신 또 자신 팀의 주장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이 상대의 주장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주장이라는 사실을 근거를 들어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토론 대회에서는 서양 특히 미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소위 정복과 승리를 지향하는 소위 디베이트가 마치 토론의 이상적 모델인 것처럼 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런 토론들이 갖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양측 또 개인 간의 경쟁의 경우에 이들의 경쟁을 지나치게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또 말을 통해 상대를 제압해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또 승부욕을 지나치게 키우는 측면이 강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토론대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토론은 소통이 목적인 문자 그대로 토론입니다. 디베이트가 아닌.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상대와 그 의미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논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강의를 듣고 그동안에 학교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가 있다고 보는데, 토론은 조금 다르죠. 토론은 말로 글말이 아닌 입말로 하는 활동입니다. 그죠? 말로 하는 활동이지만 글말이 아닌 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은 중요한 것이 이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구어를 통한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어 소통은 말로 전달하고 소리로 듣는 데 반해서 글은 문자 그대로 언어로 전달하고 또 눈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은 여러분들이 전달하게 되면 여러분 반복해서 읽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소리는 한번 지나가면 물론 녹음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들을 수는 없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즉각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이 토론과 같은 경우에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보 양이 너무 많으면 이를 녹음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한 정보를 상실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상대는 이것을 적절하게 기록을 하면서 또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결한 단문 위주로 자기 생각을
전달할 때 상대가 가장 쉽게 알아들 수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어체의 소통에서는 지나치게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적절하게 양을 또 조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소통 원칙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경쟁을 위한 또 승리를 위한 그런 토론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위한 소통이 목적인 우리 토론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해서 상대와 그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시기 중요합니다. 자, 첫째, 듣기 쉽게 말해야 한다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주장을 얘기하고 또 일목요연하게 구성을 하고 조리 있고 또 그다음에 구어체이기 때문에 적절한 반복을 통해서 요약을 해준다거나 또 앞에서 할 말을 미리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듣기 쉽게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발음, 정확한 발음, 또 잠시 멈추기, 또 속도 등을 유지하는 것도 듣기 쉽게 말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해하기 쉬워야 됩니다. 정확한 그 배경 지식, 또 내면화한 그런 지식, 또 단어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알기 쉽고 또 쉬운 논증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강부회 하지 않도록 견강부회나 억지로 갖다 붙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간혹 경쟁을 위한 토론, 승리를 위한 그런 토론에서는 디베이트에서는 때로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아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구태여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세 번째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토론이라는 절대 규칙은 없는 것이죠. 다만 토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토론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규칙을 잘 숙지를 하고 규칙에 따라서 자기의 순서 또 시간 이런 것들을 잘 밟아서 이야기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상대를 배려하고 또 예의를 지키면서 얘기하는 것, 이런 토론 원칙 네 번째를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정리를 여러분께 해준다면 토론은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글로 하는 소통이 아니라 말로 하는 소통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은 짧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내용을 고지해 준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듣고 지나가는 그 속성상 문자 소통과는 달리 적절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개관 제시라고 합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미리 요점으로 정리를 해서 미리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붙여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거. 이거 국어 소통에서 보통 산말 원칙이라고 특히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을 때는 이런 산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다소 지루한 것 같습니다만 원활한 국어 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분명하면서도 간결하게 말한다. 길게 얘기하게 되면 다양한 심리적 잡음이 개입돼서 앞에 말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을 길게 늘어놓으면 핵심 요지를 상대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대가 쉽게 이해하게 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말하는 그런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항상 주장을 먼저 말하고 근거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근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인터넷상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런 신뢰성을 출처의 어떤 그 신뢰성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된 그런 정보를 토론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거듭 확인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 또 그리고 아까 또 다른 그런 화면에서도 우리 미나웹에서 제시하는 여러분들 그 자료 출처 그 종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 참고해 가면서
데이터를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대가 말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자신이 묻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긴장된 상태가 되고 또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지를 상대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상대방께서 토론자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차여차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구어소 통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박 역시 상대의 주장을 반드시 먼저 얘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이 상호 이해를 위한 어떤 주장에 대한 반박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께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칼퍼퍼다, 또 뭐 의회식 방식이다, 정책 토론 방식이다, 다양한 토론 방식이 있습니다만 마치 이것이 고정되고 바뀔 수 없는 철칙처럼 또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토론의 그 효율성과 적절성을 달성해서 토론이 정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적절하게 토론의 형식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또 우리 민화협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토론의 목적에 맞게 나름대로 형식을 조금씩 그 변화를 줘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칼포프식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원칙이 토론을 흔히 긍정과 부정이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이 대칭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긍정 측의 입론에서 분명히 배경과 용어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 토론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부정 측 입론에서 똑같이 또다시 배경을 얘기하고 논제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 토론에서는 조금 잘 이해를 하고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대칭으로 철도를 연상하지 말고 대나무를 연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토론자를 보면은 말씀한 자의 마디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대나무를 생각하시면 대나무를 이렇게 쭉 해서 마디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나무처럼 자기의 마디가 끝나게 되면 그 말을 이어서 다음 말로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어떤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론자 역시 말씀문자와 생각문자 또는 어찌 보면 그 차례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말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맺고 끝냄이 분명히 있는 마디가 있는 그런 나라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서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나무처럼 이어져가는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첫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긍정 쪽에서는 배경과 용어 정리를 해준다. 배경과 용어 정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맥락, 배경 없는 어떤 개념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필연적인 그런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주장을 두세 가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긍정 측에서요.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칭이 아니라면 부정 측의 입론은 어떡하냐. 부정 측의 입론에서 여기서 바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부정 측의 주장은 이번 토론 원칙의 그 심사 기준과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반드시 부정 측 입론에서 긍정 측에서 얘기한 주장 중에서 한 가지를 반박적 주장.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자면 살인의 사형의 집행이 예를 들어서 범죄율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부정 측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주장입니다만 있다고 얘기했으면 이쪽에서는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반박적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 주장을 전부 상대에서 말한 그런 주장을 있다 없다로 바꿔서 그렇게만 주장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긍정 측에서 제시하지 않은 또 새로운 주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섞어서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조건으로 건다면 반드시 긍정 측 입론에서 나왔던 세 가지 주장 중에서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반박적 주장으로
바꿔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은 인위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토론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을 이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 가지 주장에서만큼은 서로 클래시, 서로 충돌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어찌 보면 조금은 맞춰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각각 긍정과 부정을 반드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 측에 입론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질의응답과 관련돼서 원래 이 교차조사라는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존재하지 않는 말이고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반대 신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 용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법정 토론의 어떤 그런 형식에 입각해서 토론이 발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서로 찬반으로 극렬한 대립 하나만 옳다고 결론이 나는 그런 법정 토론을 모델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차조사를 딱딱한 법률적 용어 대신에 편한 질의와 응답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형식은 여러분들이 아주 편합니다. 첫째, 긍정 측에서 입론을 하게 되면 입론이 끝나자마자 기억이 생생할 때 바로 부정 측에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부정 측에서 또 입론을 하게 되고 그 입론에 대해서 긍정 측에서부터 바로 또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사실은 긍정 측의 입론이 끝난 다음에 바로 부정 측 입론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주장과 긍정 측에서 나온 주장을 반박적 주장으로 바꿀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수기 시간을 드립니다. 물론 수기 시간을 꼭 반드시 이때 써야만 됩니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께 드리는 수기 시간은 바로 이런 부분들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토론의 또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들이 자기가 준비해온 입론에 입각해서 토론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순간적인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팀워크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 수기 시간 동안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긍정 측에서 나왔던 입론 중에서 어떠한 주장을 반드시 한 가지를 반박적 주장으로 바꿀 것인가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부정측 입론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측은 수기 시간을 이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의응답, 입론과 질의응답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긍정 측의 반론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부정 측의 반론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질의응답이 원래 사실 반론 이후의 질의응답은 보통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각각 3인으로 하는 팀 토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역량을 교육적 차원에서 더 깊이 있게 판단해 보기 위해서 평가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반영해서 형식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없는 겁니다만 이제 결론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왔던 상대의 주장과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어찌 보면 갈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무리를 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주장이 더 상대의 주장보다 더 나은가를 이 결론 부분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 형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께 이제 몇 가지 그 심사 기준과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주알 고주알 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긍정 측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 그 배경과 용어 정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주장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출처가 분명한 근거 제시하는 부분에 배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것은 긍정 측, 부정 측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출처 없는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짧게 출처를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언론 확보 며칠째 누구에 따르면 이거 얘기하는데 불과 몇 초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주장은 반드시 출처를 앞에 밝혀서 아까 민화협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학술적 또 나름대로는 근거가 분명한 그런 출처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또 심사 기준에 분명히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발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부정 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 측의 부담은 긍정 측으로부터 제시된 그런 세 가지 정도가 되는 주장으로부터 한 가지를 반드시 반박적 주장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2개 또는 1개는 자기들의 새로운 주장으로 해서 반박적 부정 측의 입장을 입론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역시 근거 제시와 적절성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말하기 원칙에 입각한 입론의 형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말 원칙이죠. 앞에 부분에 뭘 말할 거를 얘기해주고 각각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상대가 분명히 또는 보는 사람들이 부정 측, 긍정 측의 주장이 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질의응답은 다른 거 없죠. 질의와 관련된 상대 측 주장을 먼저 제시한 후에 질의를 해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그 주장과 질의 자체도 또 그리고 응답 자체도 효과적인 어떤 그런 질의응답이 돼야 되겠죠.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또 앞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무관한 그런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그래서 상대가 명쾌하게 의도를 숨기거나 의도를 분명하게 해서 상대가 그 질문에 솔직한 답, 또 그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해서 그 질문자가 그 정보를 통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거나 또 이따가 반론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서로 정보를 깊이 있게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반론이 되겠습니다. 반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입론에서 제시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 자기들의 입장 역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론에서 제시된 주장들을 효과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입장이 최종적으로 더 나름대로 우위에 섰다는 것을 나름대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런 긍정적인 입론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하기의 원칙을 또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가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 내용 외적인 또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표현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토론 예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죠. 또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 상대를 제압해서 상대를 반드시 꺾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상대를 배려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정말 상대로부터 배우겠다는 그런 어떤 겸손한 자세가 우리 이번 토론에 요구되는 그런 자세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음성적 요소도 상대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거나 속도나 목소리 그리고 높낮이를 적절하게 유지해서 상대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각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눈을 자료만을 보고 쭉쭉 읽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면화된 그런 자세로 상대의 눈을 보면서 또 때로는 적절한 제스처랄지 표정 이런 것도 필요하면서 문자 그대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상대가 훨씬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자신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잘 전달을 해주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활용 능력인데요. 주어진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작게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정확하게 1, 2초 오차 없이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약간의 소위 그 그레이스 피어리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끝날 때 조금 초과를 해도 양해가 되는 그런 시간존을 심사 당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여러분이 감안하시면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3대3 토론이라고 핵심은 1대1 토론과는 달리 역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의와 답변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참여한 3인 모두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다 같이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자세로 질의와 답변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 어떤 팀들 보면 한두 사람이 주도를 하고 한 사람은 뭐 이야기를 거의 안 듣는다거나 또 한 사람 이야기하고 두 사람은 거의 종이 있는다거나 이런 경향들을 보는데 역시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3인으로 된 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셋이 나름대로 적절한 그런 시간 배분을 해서 균등하게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그 토론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이번 미나협에서 주최하는 이 대회 형식, 특히 입론이 평행으로 가지 않고 대나무처럼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형식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심사 기준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미나협이 주최하는 토론은 경쟁을 지향하기보다는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토론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이번 통일 공감대회 토론대회를 통해서 토론에 대한 많은 상상력과 또 가능성, 미래의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